이번에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건데, 크게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종류는 협의의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택법은 이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여기까지, 협의의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또 여기까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원룸의 전세세계 관련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넘어갈 텐데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특징들을 본다면, 단독주택의 종류에 있어서 협의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층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리고 넓이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다중주택을 들어가면 특히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중주택의 특징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이 다가구하고 다중하고 다가구는 똑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이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즉 여기에서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원룸이라고 들어가면 역세권의 원룸은 대부분 다중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취사시설 다 있죠. 인덕션도 있고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살기에는 불법적인 부분은 영향은 없어요. 물론 이 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랗게 써 있으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대출 같은 그런 부분 말고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집주인하고의 문제이지 임차인한테는 영향이 없다는 거. 따라서 우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차이점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갖추지 못하는 거고, 대신에 다가구주택은 이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전셋집을 생각을 하라라고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셋집에 201호에 전셋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1호 현관 문만 딱 닫으면 그 안에 다 있죠. 취사시설도 있죠. 욕실도 있죠. 물론 거실, 방도 다 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도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인데 19세대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이 넘어가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취급을 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는 고유한 특징이 19세대 이하예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나뉘는데, 이 주택법은 이 세 가지를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서도 특징적인 번 보면은 아파트는 어떤 제한이 없어요. 단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을 보면 이 두 가지인데, 연립과 다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연립주택은 좀 더 넓은 겁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 연면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20제곱 이하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좀 넓은 거, 여기는 좀 뭐 작은 거 사는데, 여기는 연립주택은 고객들로서 연예인이라든가 중소기업, 대기업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짱구로서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0제곱미터면 200평이거든요. 200평.
200평을 초과하는 거고, 도시에 있어서 역세권, 즉 땅값이 비싸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넓은 땅을 확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신축 빌라 분양이라고 해서 최근 몇 년간 유행이었죠. 그 동네 플랜카드 많이 걸어놓고. 그래서 그런 데 딱 가보면 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 아니에요. 연립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은 넓은 고급 빌라, 다세대는 작은 일반 서민주택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그리고 여기가 층수가 4계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층이 아니라 4계층입니다. 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층수라고 한다면 바닥부터 층수를 선정하는데, 계층이라고 들어간다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여기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1층입니다. 2층, 3층, 4층. 3층, 4층만 넘지 않으면 다세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약에 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건물 층을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죠. 6층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다세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까지가 다세대로 쓰고, 이 두 계층은 사무실이라든가 뭐 상가 이런 것들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종류. 우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세 가지 중요한다고 그랬죠. 허브에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들어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의 단독주택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이 골목 지나가다가 단독주택 같다 라는 이런 모양 형태가 단독주택입니다. 어떤 면적이라든가 층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어서도 이 아파트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단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이 층수만 본다면은 이 다중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예요. 층수만 보면은 3계층 이하이고 연립주택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를 본다면 다중다가구는 660제곱 이하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연립주택 차이가 나죠.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세대는 똑같이 620제곱 이하인데 연립주택만 넓은 고급 빌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620제곱 초과입니다. 초과. 그리고 있으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중주택은 독립적인 구조의 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 즉 치사시설을 갖추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특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특징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